대통령 잠시 뒤 오후 2시 30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 혐오가 가장 강한 조국 윤미향 씨 같은 경우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6.8%나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국민 여론이고 조국 윤미향 8.15 광복절 특사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로 바로 연결되는데 아마도 하루 앞당겨서 국무회의를 연다는 것은 이런 부정 리스크를 하루라도 먼저 털겠다는 건데 아마 저는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그리고 윤미향 씨의 사면이 오늘 또 결론이 난다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들의 반감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추미애 의원도 최근 SNS에 사법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올렸어요. 이 같은 표현들은 어떻게 보세요? 윤미향 씨 같은 경우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지만 반봉사를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사법 처리가 되었는데 8.15 광복절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농락했던 그런 윤미향 씨가 사면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했던 그 본질이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 또 재판 결과에 다 드러났고 그것이 유죄가 확정되어서 그것도 4년 동안의 임기를 다 채우면서 소위 말해서 재판이 늦은 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컸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사면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도 나왔지만 비판 여론도 이제 적지 않게 나오는 만큼 일부 수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국무회의가 최종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홍천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조율을 해서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 등은 이제 그동안 친문 진영이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런 분의 조율을 한 것이라 보여져서 저는 수정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추가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중에 또 다른 과제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문제죠.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10억 원으로 그 기준을 낮추는 데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가 5천 시대를 약속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첫 정부의 정책부터 이것을 또 수정하는 것이 또 곤란할 것이고 그래서 여당이 민심을 전하는 차원에서 계속 완화된 입장을 요구를 할 것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또 이것을 완화했을 때 앞으로 세제 개편에 대한 탄력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이 또한 시장에서 많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에서 시장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 이번에 주식 양도세 이 문제 가지고는 아주 첫 번째 시험대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가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요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면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처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고 친시장을 내세웠지만 실제 디테일에서는 많은 부분에 반시장 정책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시장을 주식 5천 시대를 만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대한 장애위원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불법 거래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해충돌 우려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여러 가지 AI 관련 정보들이 주식거래에 또 악용됐다. 이런 부분 등에 이게 민주당의 이게 본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거라든가 일반 국민들께서 분노를 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지금 뭐 50%, 60%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허니문 기간에 주신 어떤 지지였는데 실제 앞으로 정책 과정에서 이것이 그 친국민,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라고 내세우고 나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이재명 정부 또 사면복권에서도 보면은 다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에 또 여론의 혐오, 대중의 혐오를 받던 인물들을 사면을 포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어떤 그런 그 국민 정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주 전직 영부인 최초로 특검에 공개 소환된 데 이어서 바로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또 진행될 예정인데 오전 10시 10분에 영장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이번에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메시지를 낼 것인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쭉 줄곧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번에도 똑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등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막 압박하고 수사하고 하는 부분 등이 국민 눈에도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이 되는 이제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힘은 참 많이 씁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세 개의 특검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가하는 여러 가지 수사를 보면 정치적 그런 어떤 그 목적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 대통령은 이미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서 구금이 되어 있는데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도 아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도 있고 또 묵비권도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상 진술 거부권, 묵비권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 구인하려고 하고 두 차례 걸쳐서 지금 나오는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등을 또 일부 다 어떤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건 분명히 특검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중에 국민적 불신,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강 의원님께서도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수사 여부 등을 반드시 가려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술 거부권, 묵비권은 피의자로서도 당연한 권리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특검의 정치적 수사로 악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챙피주기 또 여러 가지 우리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완전히 모렴치하게 어떤 수사 상황을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있다. 국격의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격에 맞는 아무리 특검이라더라도 수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어떤 예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들의 첫 번째 방송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야말로 탄핵 찬성과 반대 2대2로 구도가 아주 뚜렷한데요. 지금 이런 발언들,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국민의힘 당의 지금 모습이고요. 예. 저 모습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국민들이 또 우리 당원들이 진짜 국민의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논란을 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모습 자체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였는데 전한길 씨 얘기만 주로 거론되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 그리고 전한길 씨 발언도 짚어주시죠. 전당대회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한길 씨의 저런 모습이 과한 모습은 분명합니다만
누구를 찬탄 반탄에 옹호하고 반대했다는 것으로 극우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또 지금 김근식 전 위원장처럼 그렇게 무슨 뭐 본인한테 배신자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슨 아주 전환기 씨를 매도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모습이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했던 모습이 이 전당대회 그대로 있고요. 또 전환기 씨도 저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당에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이 격하게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전당대회 큰 이슈가 돼 있고요. 저는 이런 모습 지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또 아주 생경한 모습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치러야 될 말씀해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소위를 오는 14일에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예. 모습에 대해서 또 이거 과하다는 모습에 징계 요구가 들어왔으면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또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뭐 일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리위에서 나오는 14일 결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